얘, 넌 꼭 엄마한테 말을 그런 식으로 해야겠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좀 친절하게 말할 수는 없어. 꼭 엄마한테 그렇게 퉁명스럽게 쏘아붙이듯이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니? 오키 씨는 4명의 자녀가 있지요. 위로 2딸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을 했고, 아직 미혼 직장인인 셋째 딸, 그리고 아직 대학생인 막내 아들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키 씨는 셋째 딸과의 관계가 인생 최대의 난제입니다. 매사 퉁명스럽고 무슨 말만 하면 인상을 잔뜩 쓰고는 떽떽거리기 일수인 셋째 딸이었어요. 좋은 말이던 나쁜 말이던 무슨 말만 하면 셋째 딸은 꼭 말투가 싸우자는 사람 같았어요. 지금 국 따뜻하게 끓여놨어. 아침 먹고 가라. 언제부터 챙겨줬다고 그래? 안 먹어. 지금 시간 없어요. 또 그런다, 또. 그냥 안 먹으면 되지. 언제부터 챙겨줬냐는 말은 또 뭐니? 말끝마다 엄마한테 시비를 걸어. 너는 왜? 아침부터 짜증나게 하잖아. 엄마가. 뭘 짜증나게 해. 그냥 먹고 가라고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먹지 마. 너 밥 안 먹고 가면 네 배가 고프지. 내 배 고픈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나와야 엄마지. 갑자기 웬 친한 척을 해서 사람 불편하게 하고 그래? 평소대로 하세요. 뭐야? 아침부터 또 싸우자는 거야? 참다 참다 결국 또 부하가 치밀고 말았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매일같이 부딪히는 셋째 딸과의 관계가 오키 씨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렸을 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요. 다른 자식들까지 다 챙기느라 셋째 딸만 쳐다보고 살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첫째, 둘째 딸이 독립하고 다 키워놓은 막내 아들은 코빼기 한번 보기도 힘들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일하느라 바빴습니다. 주로 집에서 셋째 딸과 둘이 있다 보니 부딪히는 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너무 성격이 안 맞아서 정말 도저히 못 살겠어요. 쟤 좀 내보낼 수 없을까? 왜 또?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사람이 좋게 아침을 먹으라고 해도 쟤는 그냥 나한테 모든 시비를 걸어요. 나보고 갑자기 왜 챙겨주는 척을 하냐면서 아주 비아냥대는데 내가 정말 속에서 천불이 올라와서 혼났다고요. 대체 쟤는 뭘 잘못 먹어서 애가 성격이 저 모양인지.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나만 보면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인데. 서로 안 보고 살아야지 도대체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저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이 구는 거야? 내가 당장 나가라고 한마디 해야겠구만. 당신까지 나서지 말아요. 그냥 내가 이럴 거면 나가라고 한마디 하면 돼. 당신이 나서면 또 큰 싸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모른 척 해요. 집안 시끄러워지는 거 싫으니까. 애랑 얘기라도 좀 해보지 그래. 얘기는 무슨 내가 말만 하면 짜증 안 내면 다행인데 말을 어떻게 해요. 쟤는 태어났을 때부터 날 힘들게 하더니 커서도 이렇게 날 못 살게 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정말 어려운 자식이에요. 남들은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고 하겠지만 같은 자식이어도 정말 쟤는 날 너무 힘들게만 하네요. 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쟤 때문에 이렇게 평생을 고생을 해야 하는지. 뭘 또 그렇게까지 한탄을 하고 그래? 내가 뭐 잘못 말했어요? 당신 기억 안 나요? 내가 큰애 둘째 다 딸 낳고 셋째까지 딸 낳았다고 당신 어머니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얼마나 아들 못 낳은 걸로 당신 어머니가 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괴롭혔는지 벌써 다 잊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셋째한테 너무 정이 안 가요. 솔직히 지금까지도 너무 불편하고 어색해. 쟤랑 있으면. 아니, 엄마가 돼서 아직도 그딴 소리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당신이 그러니까 애가 다 알고서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알면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자식이 돼서 부모가 먹여주고 키워줬으면 됐지.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가 다 컸으면 그 정도는 알아야죠.
내가 아직까지도 쟤를 상전처럼 대하고 눈치 보고 비위 맞추며 살아야 해요. 내가 쟤 때문에 시부모님한테 당한 게 얼만데. 당신도 그러는 거 아니야. 은연중에 셋째한테 우리가 신경을 많이 못 써준 건 있잖아. 그게 쌓여서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불러서 좀 이야기나 해보라고. 당신도 나한테 그런 소리 말아요. 내가 당신 부모님한테 온갖 멸시와 구박을 당할 때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주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는 당신은 뭐 셋째를 따로 챙겨주기라도 했어요? 맨날 일 핑계대고 밖으로 돌기만 했으면서 그래놓고 나한테 훈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또 갑자기 불똥이 나한테 튀어? 그때는 내가 많이 바빴고 애 키우는 건 당신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 옛날 분들이라 아들 한 걸 낳더러 어쩌라고 그래? 요즘하고 달랐던 세상이잖아. 지금은 다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그 화를 못 풀어서 이러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당신도 똑같아요. 나를 위로해주거나 이해해주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그냥 그만하라는 말만 하잖아요.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고통을 겪었는데 자식마저도 미워 보일 정도로 그 시간이 힘들었는데 당신은 지난 일이니 잊으라는 말이 나와요? 나는 지금도 가끔 악몽을 꾼다고요. 자다 깨서 그 분들이 다 돌아가셨다는 걸 깨닫고 나면 속이 후련하면서도 그렇게 산 내 과거가 너무 한스럽고 분해요. 나도 한번 싸워보기라도 할 걸. 왜 그때 그렇게 한마디 말도 못하고 당하기만 했을까 분하고 억울해서 잠이 안 올 때가 많다고요. 아직도 분하고 또 분해요.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속 편하게 부모님 돌아가셨으니 끝이라는 소리나 해요? 아이고, 알았어. 내가 잘못했네. 말이 너무 길구만. 난 일이 있어 나가볼 테니 당신이 알아서 해. 나한테 말을 말던가 공연히 말을 꺼내가지고서는 사람 골치 아프게 만들어.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다가 도리어 더 화가 나게 된 오키 씨. 셋째 딸과 오키 씨 문제에서 시작된 갈등은 과거 시부모님까지 소환을 하게 만들었지요. 위로 딸만 셋을 낳고 심한 구박을 받아야 했던 오키 씨는 사실 셋째 딸을 마음속으로 많이 미워했습니다. 시부모님한테 아들을 못 낳는다며 괴롭힘을 당한 만큼 기어코 또 딸로 태어난 셋째 딸이 원망스러웠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시부모님의 괴롭힘은 너무 심했고 감히 시부모님에게 말대꾸조차 할 수 없이 순종적으로 살았던 오키 씨의 억울함은 셋째 딸을 원망하는 것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오키 씨는 가끔 속으로 혼잣말을 합니다. 결코 셋째 딸에게 전할 수 없는 혼자의 생각이었지만 오키 씨가 너무나도 딸에게 전하고 싶은 속마음이었지요. 넌 태어났을 때부터 실망덩어리였어. 딸로 태어난 것이 네 잘못은 아니지만 솔직히 엄마는 너를 사랑할 수가 없었어. 큰 딸은 첫째니까 정성을 다해 키웠고 둘째는 첫째와 친해서 쌍둥이처럼 같이 키운다는 생각으로 키웠지. 첫째와 둘째는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서 집안의 자랑이 되어 주기도 했어. 하지만 셋째야, 너는 대체 엄마가 사랑할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아이였어. 넌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었지. 성격이 사근사근해서 애교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 어릴 때부터 무뚝뚝하고 특출한 면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지. 아들도 아니거니와 잘난 구석도 없어서 도저히 정이 가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도 내 딴에는 차별 안 하고 키우려고 그 정도면 노력을 했다고 생각해. 엄마의 그런 노력을 네가 알 수는 없겠지. 네가 딸로 태어나서 엄마 인생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어. 가출해서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같이 달고 살았으니까. 널 보면 내 인생이 실패인 것만 같아서 너무 괴로웠어. 그래도 자식이니까 부모의 의무를 다하려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했단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그렇게 똑같이 대해줬어. 엄마는 가끔 궁금해.
널 낳고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받았던 엄마 마음을 네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말이야. 엄마가 어떤 심정으로 널 키웠는지 그 마음을 네가 조금이라도 알면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지. 솔직히 엄마는 지금도 네가 밉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어. 엄마는 엄마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너를 그래도 부모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이를 악물고 키워주었는데 너는 그런 엄마의 노력을 전혀 모르는 것 같구나. 그래서 엄마는 아직도 네가 밉고 너에게 서운해. 아직도 너를 보면 시부모님이 저절로 떠오르고 네가 태어나던 날 그 말도 못할 실망감이 생생하게 떠올라. 엄마는 아직도 그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서 산단다. 그런데도 너는 엄마의 고통을 알지도 못하고 도리어 엄마를 조롱하고 비난하지. 엄마는 네가 어렵고 불편해. 정말 네가 불편하구나. 오키 씨는 이런 생각을 매일같이 했습니다. 자식이지만 이처럼 불편하고 어려운 존재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셋째 딸을 보면 복잡하고 괴로운 감정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하지만 오키 씨 마음 가득한 이런 생각들을 딸에게 조금이라도 털어놓을 수는 없었지요. 그저 깊은 마음 속에 숨겨둔 오키 씨만의 어두운 속마음이었으니까요. 부모가 되어서 자식에게 네가 밉고 싫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요. 하지만 사실 솔직한 오키 씨의 속마음은 그랬습니다. 아직도 보면 실망스럽고 미운 그런 자식이 바로 셋째 딸이었으니까요. 이러고 같이 살다가 결국 언젠가는 못 볼 꼴을 보고 말겠구나. 뭔가 결단을 내려야지. 오키 씨는 도저히 셋째 딸과 같이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심을 했어요. 집에서 딸을 내보내기로 한 거지요. 저녁에 퇴근을 하고 온 딸을 불러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얘, 너 혹시 독립해서 나가 살고 싶은 생각은 없니? 독립? 그건 왜요? 엄마가 내가 독립하는 거에 무슨 관심이 있어? 갑자기? 또 비아냥대듯 말하는 셋째 딸이었지요. 오키 씨는 화를 꾹 참고 말했지요. 아니, 주변에 보니까 다 큰 애들은 다들 혼자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너 독립하고 싶으면 엄마가 돈을 좀 보태줄까 했지. 관심 없니? 무슨 꿍꿍인데? 빙빙 돌려 말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해요. 내가 꼴 보기 싫어서 지금 내쫓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넌 또 시작이구나. 사람이 무슨 말만 하면 공격하지 못해서 안달이니? 어떻게 엄마가 무슨 말만 하면 너는 싸우지 못해 작정한 사람처럼 말을 그런 식으로 해? 펄쩍 뛰는 거 보니까 맞나 보네. 왜? 이제 내가 싫다 못해 아예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알았어. 나도 엄마랑 같이 사는 거 뭐 좋은 줄 알아요? 돈 얼마나 보태줄 건데? 딸의 말에 오키 씨는 참고 참았던 인내심이 결국 뚝 끊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결국 화가 치밀어 참지 못하고 딸에게 분노를 퍼부었지요. 너는 엄마한테 말을 대체 왜 그런 식으로 하니? 너는 위아래도 몰라? 엄마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니? 너 하루에도 내가 너한테 얼마나 여러 번 울컥할 때가 많은지 아니? 엄마도 이제 곧 있으면 70 노인이 되는 나이야. 이 나이 먹고 자식한테 이런 소리나 듣고 사는 게 어디 정상이니? 내가 정말 너 때문에 얼마나 서럽고 속상한지 알기나 해? 더럽고 치사해도 자식이니까 엄마가 참아야지. 내가 안 참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꾹꾹 참는 걸 네가 안다면 감히 엄마한테 말을 이런 식으로 하지는 못할 거다. 어떻게 된 애가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니 너는 엄마한테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보지.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게 다 부모 탓 아니면 뭐겠어. 그러니 내 탓을 하고 싶으면 엄마가 다 잘 못 키워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 엄마가 이렇게 키웠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지 뭐. 내 말이 틀려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결국 화를 억누르지 못한 오키 씨는 딸의 뺨을 후려치고 말았습니다. 뭐야?
왜 때려? 내가 그렇게 싫고 꼴 보기 싫어? 그럼 더 때려! 더 때려보라고! 엄마는 내가 나가 죽었으면 좋겠지? 그래서 나 같은 거 안 보고 살면 좋겠잖아. 그러니까 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잖아. 누가 모를 줄 알아? 그러니까 더 때려봐. 그냥 죽을 때까지 때려보라고. 딸은 악을 쓰며 말했어요.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하지 않냐는 딸의 말에 오키 씨는 순간 화가 나 잃었던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평생 자신의 혼자 마음속에만 숨겨두었던 어두운 생각이 딸의 입에서 튀어나오자 깜짝 놀랐던 거지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너를 싫어하고 미워해? 내가 바보 천치야? 나는 엄마가 원치 않는 아이였잖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집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 언니들이 나를 때리고 괴롭혀도 엄마 아빠는 아무 관심도 없었지. 언니들이 대학생이 될 때까지도 나는 언니들한테 매일 맞고 괴롭힘을 당했어. 엄마한테 말해도 엄마는 한 번도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았잖아. 언니들이 공부 좀 한다고 내가 거짓말 한다고 하고 내 말에 언제 귀 기울여 준 적이나 있어요? 언니들 방해하지 말라는 소리나 하고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알아? 뭐야? 걔네들이 대체 널 왜 괴롭혀? 그걸 이제서야 물어봐? 왜 괴롭혔겠어? 부모가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는 애니까 지들 눈에도 내가 미워 보였겠지. 괴롭혀도 혼나지도 않으니까 마음 놓고 날 가지고 논 거 아니겠어?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으니까 나는 맨날 당하기만 했어. 때리고 꼬집고 말로 괴롭히고 무시하고 하루 이틀인 줄 알아요? 그 나쁜 년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그랬다고. 지금도 그래서 내가 언니들 보기 싫어하는 거야. 근데 엄마는 맨날 나만 보고 뭐라고 했잖아. 언니들한테 잘하라고 하고 버릇없이 굴지 말라고 하고.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와서 제대로 이야기를 했어야지. 이제 와서 말을 하면 어쩌라는 거야? 엄마한테. 말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안 했지. 아무리 말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안 한 거잖아. 나라고 괴롭힘 당하는 게 좋았겠어요? 엄마가 처음부터 날 싫어하는 줄 잘 아니까 날 도와줄 리가 없잖아. 엄마도 언니들 편이었잖아. 사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한 집에서 내가 평생 괴롭힘을 당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알면서 그냥 모른 척 한 거잖아. 근데 이제 와서 말을 안 했냐니 너무 가증스러운 말처럼 들리네. 그냥 미워해서 모른 척 했다고 해요. 차라리 솔직하게. 그게 대체 무슨 소리니? 어떻게 엄마가 그런 걸 알고 모른 척 했겠어? 애써 부정했지만 사실 오키 씨의 머릿속에는 무수히 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실 딸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오키 씨는 너무 잘 알고 있었지요. 감추지 못했던 미워하는 마음이 다른 딸들에게까지 그런 영향을 주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듣게 된 셋째 딸의 속마음에 오키 씨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어요. 나 알아.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게 산 거. 그래서 나 미워한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나는 그냥 어린 아이였을 뿐이잖아. 잘못은 죽은 노인들이 한 건데 왜 내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건데? 엄마가 가끔 나한테 서럽다는 말을 하거나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었다는 걸 인정받고 싶어 할 때면 너무 기가 막혔어. 내가 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내가 낳아달라고 엄마한테 부탁이라도 했어요?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낳아놓고 나를 죄인 취급했잖아. 괜히 태어난 애 취급을 했잖아. 그래놓고 나한테 엄마가 위로를 바라는 건 너무 억지 아니에요? 어떻게 나를 평생 이런 식으로 대한 엄마한테 내가 예의를 갖출 수 있을까? 난 정말 모르겠어. 엄마를 보면 나도 미워. 엄마도 내가 믿고 싫겠지만 나도 엄마가 싫고 원망스러워. 그러니까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그래도 나도 자식 노릇하는 척은 하려고 노력했어. 엄마를 보면 사실 불쌍하기도 하고 나 때문에 엄마가 고생한 것 같아서 공연히 내가 죄책감을 갖기도 했어요. 내가 그래도 엄마 옆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래도 엄마가 나를 언젠가는 자식으로 사랑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가졌어요. 엄마를 떠나고 싶으면서도 엄마 곁에 있고 싶었어요. 엄마가 싫으면서도 엄마를 사랑하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가 그런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해. 여전히 나를 미워하는 게 너무 분명히 보여서 엄마를 사랑하고 싶고 엄마 옆에 있고 싶은 내 마음을 포기하게 만들어. 나 그래서 독립 안 한 거야. 언니들 없으니까 혹시라도 엄마가 나를 봐주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퉁명스럽게 굴어도
엄마가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려고 해주지 않을까? 엄마 때문에 많이 속상했냐고 언젠가는 나한테 물어봐주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못 버려서 이 집에 사는 거라고. 근데 이제 그만할게. 화난다고 내 뺨이나 때리고 아직도 그가 날 보면 지긋지긋하다는 엄마 표정을 보니까 내가 여태 헛된 생각을 하며 살았던 것 같아. 이제 그냥 엄마 셋째 딸은 없다고 생각해. 애초부터 그러길 바랬잖아. 내가 이제 그냥 사라져드릴게요. 딸로 태어나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 그만 미워하고 엄마도 편히 사세요. 아니, 얘. 대체 너 무슨 말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니? 오키 씨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짚어내는 딸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라고 부정을 해야 하는데 부정할 수조차 없었지요. 그 긴 세월, 이 아이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자 오키 씨는 그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토록 부정하고 숨겨왔던 자신의 어두운 비밀이었는데 말이지요. 절대 셋째 딸에게만큼은 말할 수 없었던 비밀을 들킨 지금 오키 씨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키 씨는 그 길로 짐을 싸서 나가는 딸을 붙잡지 못했어요. 그러고는 친구 집에 가 있겠다고 짐 싸서 나가버렸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털어놓은 오키 씨. 그런 소리를 했다니 마음이 좋지를 않네. 당신은 기분이 그래서 좀 나아졌어? 기분이 나아지다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요? 사실은 당신이 셋째한테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아니야? 딸내미가 당신 대신 말해준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런 말을 자식 입에서 듣고 싶은 사람이 대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내가 그때 힘들었어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지. 누가 자식이 나가길 바래요. 솔직히 내보내고 싶어 했잖아. 잘 된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은 마음이 너무 안 좋네요. 같이 있으면 너무 불편하고 정이 가지 않던 딸. 막상 숨겨왔던 속마음도 들키게 되고 자기 발로 나가겠다고 하고는 진짜 딸이 나가버리자 오키 씨는 설명할 수 없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부모로서 절대 보여주어서는 안 되는 속마음을 들키게 되자 부끄럽고 창피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 듣게 된 딸의 속마음을 알게 되자 고통받았던 것은 자신뿐이 아니었다는 생각에 깊은 후회가 밀려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셋째 딸의 퉁명스럽고 사나운 태도가 납득이 된 오키 씨였어요. 그 속도 모르고 늘 딸 탓만 했지요. 이제 컸으니 엄마 마음을 헤아려줘야 한다고 딸에게 강요만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딸의 고통과 상처는 한 번도 보듬어 준 적이 없었으면서 요구만 했으니 딸이 화를 내는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그제서야 들었던 것입니다. 내내 심란한 마음으로 있던 오키 씨는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어쩐 일이세요? 응, 셋째 때문에 전화했어. 너 어렸을 때 왜 그렇게 걔를 괴롭혔니? 너하고 둘째가 하도 괴롭혀서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던데. 엄마는 깜짝 놀랐잖아. 뭘 또 괴롭혀. 그냥 어리고 철이 없어서 그런 거지. 걔가 애가 좀 모질하잖아. 원래 어렸을 땐 동물의 세계잖아요. 좀 모질한 애들이 괴롭힘 당하고 그러는 거지 뭘. 모질하다니. 동생한테 말을 그런 식으로 하니. 너는 맞잖아, 엄마. 엄마도 걔한테는 신경도 안 쓰면서 갑자기 왜 이러실까? 걔 학교에서도 애들이 왕따 시키고 그랬는데 엄마가 학교에 찾아가지도 않았잖아. 내가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애들이 괴롭혀서 걔가 무릎 꿇고 빌고 그랬었대. 근데 내 기억에 엄마가 다른 엄마한테 들었을걸? 근데 엄마가 학교에 가보지도 않았잖아. 그때는 나도 철이 없고 그래서 그냥 괴롭혀도 되는 애라고 생각했지 뭐. 왜? 셋째가 뭐라고 해? 큰딸의 말에 오키 씨는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그런 일이 있었어요. 딸 친구 엄마로부터 셋째 딸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하지만 막상 셋째 딸은 집에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오키 씨는 그렇게 자신이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았던 셋째 딸과의 무수히 많은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유난히 단촐한 셋째 딸의 생일상, 어쩔 땐 그냥 넘어간 적도 많았지요. 가족 행사에서도 늘 구석자리에서 아무 말이 없던 존재감이 없던 아이. 오키 씨는 자신이 부모 노릇을 제대로 했다고 자부했지만 사실 부모 흉내만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작 아이가 엄마를 필요로 했던 순간에 자신은 단 한 번도 아이를 지켜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다 컸으니 엄마를 자연스럽게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 염치가 없었나 보네. 그 긴 세월 동안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도 몰랐으면서 나만 자식한테 어른 대접을 받으려고 했구나. 그러니 그렇게 내가 말만 하면 화를 냈던 거야. 억울했을 테니까 엄마라고 제대로 엄마 노릇도 못 해줬으면서 무슨 엄마 대접을 받으려고 하냐. 그거였구나.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오키 씨는 그냥 쓰러져 죽고만 싶었습니다. 자신의 고통만 보느라 딸의 고통을 한 번도 보려고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가장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자신이 정작 딸에게 똑같은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인정하기가 힘들었지요. 수치심, 죄책감에 현실을 부정하고 싶기만 했습니다. 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엄마를 떠나고 싶으면서도 엄마 곁에 있고 싶었어요. 엄마가 싫으면서도 엄마를 사랑하고 싶었어요. 오키 씨도 그랬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시부모님을 미워하면서도 간절히 인정받고 싶었지요. 싫어하면서도 사랑받고 싶었지요. 이미 돌아가신 시부모님은 여전히 오키 씨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주지 않고 있었지요. 오키 씨는 그 순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딸이 내가 죽어서도 계속 고통받으며 살게 할 수는 없어. 오키 씨는 딸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카카오톡 문자로 한자 한자 진심을 다한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딸, 너 그렇게 나가고 엄마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 엄마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은 미안하다는 말이야. 엄마가 정말 너무 미안해. 엄마가 사실 이 말을 아주 오래전에 했어야 했는데 너무 못난 엄마라 이제야 하는 걸 용서해 다오. 엄마가 엄마의 고통만 생각하느라고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제대로 봐주지 못했어. 아직도 엄마는 엄마 고통 때문에 남을 포용할 줄 모르는 그릇이 작은 사람이야. 이런 엄마도 엄마라고 네가 곁에 있어 주려고 했다는 거 엄마가 너무 고마워.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었다고 말해주고 봐달라고 말해주어서 엄마가 솔직히 많이 기뻤어. 엄마는 너하고 엄마는 절대 가까워질 수 없다고만 생각했었나 봐. 널 보면 고통스러운 기억만 떠올라서 엄마가 많이 힘들었거든. 그래서 엄마가 너를 모른 척 했어.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 그런데 그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나 봐. 이제서야 그게 잘못이라는 걸 알게 됐어. 엄마가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 엄마가 너하고 조금이라도 더 친해질 수만 있다면 엄마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엄마한테 기회를 한 번만 주면 엄마가 정말로 노력을 해볼게. 네가 힘들고 외로울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이제 알게 돼서 너무 부끄러워. 지금이라도 못다 준 사랑을 줄게. 너도 소중한 엄마 딸이야. 오키 씨는 진심을 다해 문자로 쓴 편지를 딸에게 보냈어요. 딸은 문자를 받고도 며칠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지요. 한참이 지난 후에야 딸은 집을 얻었다면서 집에 남은 짐을 가지러 왔어요. 오키 씨는 딸과 어색한 조언을 했지요. 정말 이사를 하는 거니? 네, 혼자 살 때가 됐죠. 그래, 내가 반찬해서 좀 갖다 줄게. 집 한번 보러 가도 되겠어? 정리되면 연락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딸은 예전처럼 오키 씨에게 빈정대지도 버릇없이 굴지도 않았지요. 특별히 가까워진 건 아니었지만
예전같이 날이 서 있던 태도는 많이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오키 씨는 자신의 진심이 조금은 통한 것 같아 기뻤어요. 갑자기 셋째 딸과 친해지는 것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오키 씨도 셋째 딸에게 오랫동안 가졌던 부정적인 감정을 갑자기 다 털어내기란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긴 시간을 홀로 고통받으며 외로이 버텼을 딸을 생각하면서 오키 씨는 조금 더 노력을 해볼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자신처럼 딸이 평생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지 않으니까요. 그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라는 것을 오키 씨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널 사랑하지 못한 내가 바보였어. 넌 소중한 아이고 사랑받아 마땅해. 남은 시간 동안 못해준 사랑을 다 줄게. 엄마한테 조금만 기회를 주렴. 오키 씨는 이제 이런 생각을 혼자 마음에 품고 산답니다. 늘 불편하고 어색하기만 했던 셋째 딸. 왜 태어나 날 힘들게 했냐고 원망했던 딸이지만 이제야 온전히 내 자식으로 품을 줄 알게 되었어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기회를 얻어 다행이었지요. 만약 자녀와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 그것이 내가 저지른 과오 때문이라면 더 늦기 전에 꼭 자식에게 사과를 건네보세요.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이지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진심이 전해진다면 어쩌면 큰 삶의 기쁨을 되찾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